안녕하세요. 소리의 가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할게요. 저도 이제 화가 날 정도입니다. 아내가 누나를 미치도록 싫어하고 이혼하겠다고 나오는데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전부 다 제 잘못으로 돌리고 있어요.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 전부 글로 쓰겠습니다. 전 5살 때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누나는 저랑 18살 차이 납니다. 제가 막내고 막둥이였죠. 전 누나 밑에서 자랐습니다. 누나는 친척분들이 학비를 대줘서 빠르게 대학을 졸업하고 원룸으로 이사를 가서 저를 키우며 지냈습니다. 누나도 취직을 하고 전 어린이집 들어가고 유치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때 전부 누나가 절 홀로 키웠습니다. 누나도 제 기억상으로 울기도 엄청 울었고 많이 힘들어 했지만 저한테 티 한 번 내려고 하지 않았어요. 같이 길 가다가 엄마야? 라고 아는 분들이 물어보면 그냥 엄마라고 하라고 말도 했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말이죠. 나이 차이가 많이 나도 누나인데 누나는 어린 나이에 저를 그냥 전부 다 키워냈어요. 제가 어린 나이에 엄마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 어릴 때는 엄마라고 불러도 된다고 했어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다닐 때 제가 엄마라고 부르면 누나는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동생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까봐 그랬던 것 같아요. 누나가 남자친구들을 사귀어도 전 항상 걸림돌이 되어서 헤어지는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결혼 이야기도 오고 가고 했음에도 전 어떻게 할 거냐, 친척집에 맡기면 되지 않냐, 하지만 마땅한 친척분들도 없었고 연락이 잘 되는 큰아버지마저 형편이 좋지 않기에 무리였습니다. 그렇게 결혼까지 약속했던 남자랑 헤어졌어요. 이유가 전부 저 때문은 아니더라도 제 탓도 있었겠죠. 누나는 절 원망도 많이 했을 겁니다. 하지만 내색 않고 저를 키워주었어요. 누나도 엄마가 필요했을 겁니다. 제 앞에선 울지 않았어요. 그래도 저 키운다고 하루에 3시간 자고 직장 끝나면 저 밥 해주고 다시 나가서 알바했습니다. 너무 힘들다고 화장실에 물 틀어놓고 엉엉 울면서 엄마를 찾던 누나도 기억이 나요. 그래도 다행히 누나는 제가 중학교 때 좋은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고 형님도 저에게 잘 해주셨어요. 지금도 잘 해주고 계시고요. 저는 누나 덕에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 꿈도 이루고 좋은 직장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학비까지 누나랑 형님이 전부 해주셨어요. 전 회사를 다니면서 이제 태어난 조카들을 많이 돌봐주고 집안일도 하고 알바하면 꼬박꼬박 누나랑 형님에게 드렸습니다. 제가 해줄 수 있는 일은 이 정도인지라 많이 죄송스럽기도 했어요. 그렇게 태어난 조카들이 아들, 딸 2명입니다. 아이 태어날 때 엄마가 보고 싶진 않을까 하여 부탁을 드리고 이모들을 모시고 왔고 아이들 태어나고 나서 아픈 건지 감격인지 엉엉 우는 누나 따라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더 열심히 조카들을 돌보고 누나가 힘들지 않게 노력했던 것 같아요. 지금의 아내가 된 여자친구를 사귀게 되고 결혼 이야기가 나와 집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누나 손 안 벌리려고 대출 받고 나서 처음부터 차근차근 지내자 하는 생각으로 결혼식도 조촐하게 했어요. 그리고 저희 사이에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딸이고 이제 13개월 되었어요. 누나에게선 간혹 전화가 옵니다. 잘 지내니? 밥은 잘 먹니? 라고요. 아내에게도 전화가 가는데 아내가 불편해하는 것 같아서 제가 누나에게 말을 했고 누나는 알았다며 아내에게는 전화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아내가 임신했을 때 누나가 되게 잘해주었어요. 금전적으로는 누나도 빠듯하니 많이 해주진 못해도 집안일 해주시고 밥 차려주고 아내 부담이 될까 가시고 아내가 불편해할까봐 택배로 아이 옷과 장난감 많이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아내한테 잘 하라며 임신 중에는 힘들 거라고 많이 조언도 듣기도 해서 먹고 싶은 거 바로 사주고 집안일도 회사 다녀와서 제가 대부분 했습니다. 아내도 알고 있어요. 누나가 아내한테 신경을 많이 써준걸요. 하지만 누나가 그냥 싫다고 합니다. 언제부터 싫었냐면 누나가 예전에 부르던 습관 때문에 저를 간혹 아들이라고 부를 때가 있어요. 누나도 이제 자기가 누나이니까 너도 다 컸으니까 이름으로 부르지만 상황이 막 급하거나 무슨 일 생길 때 아들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아내도 누나가 절 다 키웠다는 걸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 호칭이 너무 듣기가 싫다며 그때부터 저희 누나를 싫어하게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누나가 아내에게 돈을 통장으로 보내주었어요. 저 주지 말고 혼자 다 쓰라고 보내준 돈이 200 가까이 될 겁니다. 그거 한 푼 한 푼 모으겠다고 누나도 형님도 많이 힘들었을 텐데 마냥 고마웠어요. 그리고 그 200으로 아내랑 상의하에 조리원 하고 아이에게 필요한 것들 사고 그랬습니다. 전 제가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아내 모유 수유할 때도 같이 잠에서 깨고 아이 돌봐주고 일 끝나고 오면 집안일 하고 아내 쉬라고 아내 돌봐주고 최선을 다했던 것 같은데 아내는 날이 갈수록 그냥 저희 누나가 싫다며 저에게 냉담해집니다. 이번 설에 저희는 집 사정상 제사가 없어요. 누나가 저랑 아내가 좋아하는 거 잔뜩 해주겠다며 간단하게 점심만 먹으러 오라고 친정 먼저 갔다가 나중에 와도 상관없다 말을 했습니다. 아내는 소리를 지르더군요. 안 갈 거라며 싫다고 말을 했습니다. 아내는 그냥 누나가 싫대요. 사람 싫은데 이유는 없지 않냐며 누나인데 나이 차이가 많이 나고 절 누나가 전부 교육시킨 것도 마음에 안 든다는 소리만 해댑니다. 누나 덕에 이 자리까지 왔는데 말이죠. 산후 우울증인가 싶어서 아내 손 붙잡고 같이 상담을 하러 가자고 하니 자기를 미친 사람 취급하냐며 이럴 거면 이혼하자고 이야기도 나온 상태입니다. 누나가 따로 이상한 소리 한 거 있나 싶어 카톡이랑 문자나 통화 내역 같은 거 뒤졌지만 아무것도 없어요. 누나가 날씨 추우니까 감기 조심하라며 따뜻한 핫초코 같은 기프티콘 몇 개 보내준 게 전부입니다. 누나랑 아내에게 무슨 일이 있었냐며 물어도 누나도 아내도 모른다는 대답뿐입니다. 방금도 물었더니 너네 누나 잘못한 거 없는데 그냥 사람이 싫다고 나보고 어쩌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기억을 되짚어봐도 아내랑 결혼 전에 같이 찾아왔을 때 부담 갖지 말라며 밥 차려주고 조카들이 누구냐고 장난치려는 거에 아내가 조카들 혼내고 방으로 보내고 그냥 편하게 불러도 된다면서 괜히 내가 걸림돌이 되진 않을까 미안해 했습니다. 아내도 그때는 누나가 좋다고 했어요. 아내는 그냥 임신하고 나서부터 변한 것 같아요. 입덧으로 고생을 하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병원에 묻고 그랬거든요. 누나도 입덧이 심했어서 통화를 자주 하니까 꼴도 보기 싫다고 나가라 소리 질렀습니다. 그래봤자 일주일에 3번입니다. 누나도 육아 때문에 바쁘니 5분 안팎으로 통화를 했었어요. 평소에 누나 이야기를 많이 한 것도 아닙니다. 누나에게 정말 미안하지만 저도 먹고 살기 바쁘니 아내에게 신경이 가지
집에 있을 때는 아내만 신경을 썼어요. 누나가 조카들 입은 옷들 브랜드 있는 비싼 거 집에다 둔 것들 몇 벌 해서 보내줬는데 처음으로 조카한테 준 옷이 입던 거 보내줬다고 엉엉 울기도 했습니다. 나중에는 임신 탓이라며 예민해서 미안하다고 사과도 했지만 말이에요. 아내가 임신 중에 배가 아팠어요. 그때 제가 출장 중이라서 급하게 누나가 갔었는데 필요 없다고 현관문도 안 열어줬답니다. 누나는 어쩌면 좋니 많이 아픈가 보다. 그냥 아내 걱정에 발을 동동 구르다 119에 신고를 했고 그제서야 병원에 실려간 적도 있어요. 저도 일하던 걸 멈추고 급하게 왔죠. 전 반겨주면서 걱정한 누나는 눈길도 주지 않았어요. 이제는 누나에게 미안할 지경입니다. 제가 사람 보는 눈이 없어서 그런 건지 절 키워준 누나가 아내 때문에 욕을 먹고 있어요. 지칩니다. 누나가 아내에게 쌀쌀맞게 대한 적도 없고 저 없을 때 괴롭힌다거나 한 적도 없습니다. 만난 횟수도 아내 임신과 출산으로 명절에도 거의 못 만났고 전화도 저만 주로 합니다. 집에서 혼자 아이 보는 게 힘들어 보여. 주말에는 제가 보고 쉬라고 친구들과 놀고 오기도 하는데 아는 사람들은 아내가 이상하다며 이야기도 했지만 이제는 정말 모르겠어요. 정말 우리 아내가 이상한 건지 이혼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지만 가정을 지키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추가. 오늘 오전에 제가 틀린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람들도 이러하다. 당신이 왜 그런지, 왜 그랬는지 나도 답답하고 미칠 것 같으니까 제발 말 좀 해달라며 글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많이 화가 났나 봅니다. 모르는 사람들한테 욕을 처먹었다며 저를 때렸습니다. 의자 방석으로 맞고 머리채까지 잡혔고 청소기의 파이프 부분으로 저를 쳐서 저도 참다가 결국 너무 아파 손이 나갔습니다. 아내는 아이는 두고 친정으로 짐 싸서 갔습니다. 댓글을 하나하나 읽을 시간도 없었고 지금도 마음 정리하려면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끝까지 이유를 물으니 그냥 사람이 싫다는데 나 좀 내버려두면 안 되냐며 그냥 그 여자가 싫다고 소리 지르고 울더라고요. 저도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아내 앞에서 누나 이야기를 꺼낸 적도 없고 누나가 저를 키웠다는 것에 대한 미안함이 있기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쉽게 이야기 꺼내본 적이 없습니다. 말을 하면 목에 턱 걸려 목이 메입니다. 부모가 없다는 서러움 때문인지 누나에 대한 미안함 때문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색하지 않으려고 지금껏 지내왔습니다. 아내 입덧 때에도 만삭 때에도 씻기가 힘들어 보여 샤워도 도와주고 다리 주물러주고 아이 태어나고 아내한테 더 잘했습니다. 산후조리 기간에 일 다녀와서 피곤하지만 집안일 다 하고 옆에서 케어해주고 열심히 했습니다. 저도 어쩌다 일이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무슨 심정인지만 알면 좋을 텐데 그냥 무작정 싫다고 합니다. 제가 고친다고 해도 그냥 그 여자가 싫으니 연 끊자고 합니다. 누나가 무슨 잘못했냐고 물어도 대답은 그 사람 좋은 사람인데 그냥 내가 싫다. 나한테 잘해준다. 다른 결혼한 친구들이 다 부러워할 정도로 잘 해주는 거 알고 있는데 그냥 내가 싫다. 산후 우울증이 심한 것 같아 역시 억지로라도 같이 상담 좀 해보라니까 또 그 소리냐며 나 정신병자 아니라고 물건도 던지더군요. 아내의 마음 상태가 심각한 건 알고 있지만 심각해도 많이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지쳤습니다. 지치고 많이 힘들어 뭘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혼을 한다고 한들 결과가 나빠질지 좋아질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부모 없이 누나 손에서 자랐기에 있는 딸 하나는 제대로 된 가정에서 바르게 자랐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 참고 지내다 보면 가정이 다시 돌아올까 싶습니다. 아내에게 누나가 왜 마음에 안 드는지 차근차근 이야기를 해보라고 말을 해봐도 정말 그 여자가 싫다는 소리만 반복입니다. 아내가 나가고 나서 담배 하나 피는데 너무 힘들어서 눈물이 나왔습니다. 산후 우울증이 오지 않게 모유수유 하는데도 힘들겠네. 많이 아프지? 미안해. 라고 격려하며 같이 밤을 새웠고, 아내에게 불평하기 전에 아내가 더 힘들었을 텐데 내가 참아야지 하며 꾹꾹 눌렀고, 집안일도 아내의 힘든 투정도 다 받아주었는데, 저 역시 힘들었는 걸 아내는 몰라주는 것 같습니다. 연애 때에도 결혼한 이후에도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를 임신하고 나서부터 전부 달라졌습니다. 그렇게 임신이 힘들었나? 아이를 원한 것은 본인이었는데 하는 생각도 끊임없이 듭니다. 제가 곁에서 잘해주고 다리에 쥐가 나면 한밤중에도 일어나 다리 주물러주고 새벽에도 나가 먹고 싶은 거 다 사다 주고 주말에는 집안일 다 하고 아내 손 잡고 아내가 먹고 싶어 한 것들 같이 골목길 다니며 맛집 찾아가고 했던 게 부질없는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다 이렇게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부부는 아마도 이혼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딸 아이한테 못난 아빠가 되어서 명목이 없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도 없고 설날에 하다못해 세뱃돈 줄 사람도 많이 없는데 일이 이렇게 된 게 다 저 때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도 죄송합니다. 혹시 모르지만 정말 모르지만 일이 좋게 되어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 그때 다시 한번 글을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두 번째 사연입니다. 두서 없을 수도 있지만 너무 열받아서 써봅니다. 거지근성. 말로만 들어봤는데 이제야 제대로 실감하는 중입니다. 일 끝나고 저녁 먹자는 예비 시모 전화에 점심때부터 불안불안하더니 결국 일이 터졌습니다. 내년 3월 초에 식 올리자 해서 상견례까지 하고 준비 중인데 이제서야 본색을 드러내는 예비시댁. 정말 어이없고 소름 끼칩니다. 저 전문대 나와서 한 분야에서 지금까지 쭉 일하고 부모님 도움 없이 먹고 살 정도 벌고 결혼 자금으로 7천 조금 덜 모았습니다. 나이는 28이고요. 21살 때 학교 통해 취업한 후 이직하긴 했지만 같은 분야라 나름 인정받고 열심히 일해서 모은 돈이고 처음 3년 동안은 부모님이 같이 적금 드는 거 도와주셔서 돈 헤프게 안 쓰고 모을 수 있었고요. 아무튼 이젠 아니지만 신랑 될 뻔한 사람, 꼴 보기도 싫으니까 그 사람이라 할게요. 그 사람 저보다 2살 많고 4년제 대학 나와 중견기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결혼 자금 말할 때마다 있다 걱정 마라 했지만 결국 모은 건 3천. 물론 3천 적은 거라 생각하지 않아요. 남자니까 사기생활이 늦고 이래저래 썼나 보다 생각했고 돈 걱정하지 마라. 모아놓은 돈 많다. 집 살 수 있다. 수많은 말들로 거짓말했지만 사랑하니 넘겼습니다. 그 사람 기죽을까봐 더 걱정스러워 최대한 언급 안 하고 부모님께 처음 인사드릴 때도 그 후에도 신혼집 문제되기 전까지 말씀 안 드렸고요.
처음 예비시댁 인사 갔을 때도 10월드는 없을 것 같이 두 분 다 잘해주셨습니다. 상견례 할 때도 분위기 아주 좋았고 상견례 때 서로 간소히 하자. 둘이 사랑해서 결혼하니 우린 뒤에서 믿어주고 최대한 간섭하지 말자. 예비 시모 저희 엄마 두 분이 말씀 나누셨고요. 그렇게 아무 문제 없이 진행되는가 싶더니 전세대란에 둘이 모은 걸로 혼수 준비, 집 준비, 정신없이 알아보고 뛰어도 힘들더라고요. 결국 혹시 양가 부모님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해서 각자 집에 이야기해보기로 했습니다. 결혼자금 관련해서 저희 부모님께 손 안 벌리고 싶었고 그 사람 돈 모은 거 말씀 안 드리다 집에서 부모님과 밥 먹으며 사정을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부모님 지금 살고 계시는 아파트 외에 평수가 작은 다른 동에 전세 놓은 집이 있는데 그 집에 일단 들어가서 살고 돈을 더 모아 이사 가면 어떻겠냐 말씀하셨습니다. 그 집 아직 결혼 안 한 오빠에게 주시겠거니 하고 전 생각 안 하고 있었는데 오빠가 아직 결혼 생각이 없다 하니 몇 년 동안 저희 보고 살면서 돈 모으라고 그 말씀에 염치 없지만 너무 감사하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진짜 고민 해결된 것만 같아 바로 말할까 하다 만나서 해야지 하고 다음날 만났습니다. 먼저 그 사람한테 각자 여쭤보기로 했으니 혹시 예비 시부모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고 물어보니 왜 이제 와서 그러냐며 도와줄 수 없다라고 하셨다는 그 말을 듣고 속으로는 기분이 별로였습니다. 하지만 원래 손 안 벌리기로 한 거니 그러신가 보다 하고 넘겼고요. 그 사람한테 집 관련 얘기를 했더니 엄청 좋아하며 입이 귀에 걸렸습니다. 그 후 다른 결혼 준비하면서 간혹 아파트 시세, 간소화하기로 했던 예단, 명의 등등 내가 잘못 들었나 싶은 단어들이 그 사람 입에서 나왔지만 항상 말끝을 흐리고 되물으면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라고만 대답해서 별일 없을 줄 알았는데 갑자기 점심때 찬바람 부는 목소리로 예비 시모에게 전화가 왔어요. 어찌나 불안하던지 그렇게 집 문제가 끝나는가 보다 했는데 오늘 시댁 부름받고 집에 갔더니 가자마자 찬바람 쌩. 앉아라 한마디에 그냥 땅바닥에 앉았는데 차 한 잔 안 주시고 하시는 말씀이 진짜 멘붕입니다. 그 사람 집이랑 저희 집은 1시간 거리예요. 예비시모 하는 말이 땡땡이한테 얘기 들었다. 집을 너네 부모님이 해주신다지? 솔직히 해주는 거 아니고 전세 개념으로 돈 드리기로 한 거지만 분위기상 말 못하고 내라고 대답했어요. 근데 분명 이건 좋은 일이고 감사해야 하는 건데 예비시모 그 뒤로 하는 말이 결혼하면 원래 시댁 쪽으로 와서 살아야 되는 건데 말 들어보니 너네 집 옆이라며 전 또 바보같이 내라고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시세를 알아봤더니 얼마 정도더라. 그걸 팔고 이쪽으로 집을 얻고 남은 돈으로 이것저것 필요한 걸 했으면 한다. 이 말에 정신이 번쩍 들어서 어머님, 그 집은 저희 부모님이 오빠 결혼할 때 해주시려는 집이고 제가 들어가게 되면 전세금 다는 아니더라도 용돈식으로 드릴 예정이다. 그러니 팔 수 있는 게 아니다 했더니 무슨 말이냐고 노발대발 하는 거예요. 그럼 집을 주는 것도 아닌데 내 아들을 대릴 사위로 데려가겠다는 거냐. 아주 부모가 딸을 가까이 두고 싶어서 별수를 다 쓴다 등등 진짜 얼굴이 열이 올라서 화끈화끈 미치겠는 거 더 뭐라 말도 안 나와서 자리 박차고 나오는데 그 새끼랑 주차장에서 만나서 쌍욕을 퍼붓고 집에 왔어요.
부모님께 결혼 안 한다고 말씀드렸더니 너무 쿨하게 알겠다고 하셔서 당황했지만 방에 들어와 씩씩대고 있는데 그 새끼한테 전화 와서는 어떻게 된 거냐고 하길래 너희 엄마한테 물어봐 했는데 그 새끼가 말한 어떻게 된 거야는 내가 생각한 그게 아니고 그 집을 주는 게 아니었냐고. 용돈은 뭐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지 같은 놈이랑 내가 지금까지 뭐 한 짓인지 한스러워 바로 플래너한테 전화해서 다 취소한다고 말했네요. 오늘은 짜증나서 잠도 못 자겠네요. 진짜 뭐라 쓴 건지 두서없게 썼는데 너무 화나요. 추가. 오늘 둘 다 연차 내고 친정엄마랑 가구 보러 가기로 했는데 어제 일 덕분에 그냥 푹 잤습니다. 제가 쓴 거 읽어보니 참 못 썼네요. 그래도 조언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어제 부모님께 결혼 안 한다고 한마디 하고 방에 들어와 그냥 잤는데 글에 썼듯이 엄마가 너무 아무렇지 않아 하셔서 아침에 일어나서 별일 없겠거니 했는데 저 깨우러 들어오셔서는 하시는 말씀이 정말 저를 더 악에 바치게 합니다. 그 새끼한테 연락 온 거 다 거절하고 일십했는데 엄마 말씀 들으니 만나서 확실하게 따지고 욕을 한 바가지 해주고 싶어요. 뭐라 그래야 될까요? 진짜 제가 느낀 감정에 배로 되돌려주고 싶어요. 엄마 말씀이 일이 있던 날 오전에 시모한테 전화가 왔고 다짜고짜 물은 건 아니지만 이래저래 여러 얘기 나누다가 그 집 시세를 물어보셨답니다. 저희 엄마는 공인중개사로 동네에서 부동산 하시는데 그거 알고 전화하신 거겠죠. 다른 말은 않고 시세만 묻고는 거의 끊으려던 참에 예단 목록을 전화 끊고 보낼 테니 확인하라 했대요. 분명 예단, 예물, 간소히 하기로 해서 저도 받기로 한 거 둘이 낄 커플링 뿐인데 아무튼 엄마는 간소히 하기로 한 선에서 뭐 각자 옷 해달라 하는 줄 알고 알겠다고 하셨고 전화 끊고 온 문자에 저희 엄마 뒷목 잡으셨답니다. 삼성 스탠드 김치냉장고, 장수 돌침대, 프라다 가방, 봄이불 5세트 이렇게 4개가 딱 왔대요. 근데 의문인 게 시모 될 뻔한 분은 전화 이외에는 핸드폰 사용도 못 하시고 그놈이랑도 전화 외에 문자 주고받는 거 한 번도 못 봤는데 문득 드는 생각이 결혼한 신우가 생각이 났네요. 한 번 만났고 그 후로 신우될 사람이랑은 정말 아무런 일로도 연락도 한 적 없는데 저런 걸 보내고 백 이름까지 써놓은 거 보고 그냥 제 감이에요. 그 상황에 저희 엄마 이 사실을 제가 알면 결혼 안 한다 소리 나올 거라 미리 예상했고 제가 그거 알고 들어와서 안 한다고 한 줄 아셨대요. 그래서 말하던 끝에 집 문제 말씀드렸더니 절대 그럴 일 없다면서 정말 상종 못하겠다 하시고요. 엄마 말 들으니 너무 열받아서 그놈한테 저녁에 만나자고 했네요. 한 번만 만나달라고 잘못했다고 비는 거 내가 만나자 하니 풀릴 줄 아나 본데 정말 이런 미친놈 싸대기를 한 대 때리고 오고 싶어서 미치겠어요. 쓰다 보니 풀리는 게 아니라 더 열받아요. 너는 똥차도 아니고 폐차 수준이라 말하고 싶네요. 두 번째 추가. 저녁 약속 다 끝내고 친오빠가 기분 풀어준다고 이리저리 다녔다가 들어와서 씻고 자려다 조언해주신 분들 생각이 나서 후기라고 하기 뭐하지만 오늘 있었던 일 적어봅니다. 정말 폐차 수준의 남자와 결혼 안 하게 된 걸 너무너무 진짜 너무 다행이라 생각해요. 약속 장소 나가기 전에 댓글 읽었는데 혹시 모른다는 글들이 있어서 살짝 겁이 나서 친오빠와 동행했습니다. 대화하는데 끼진 않고 밖에서 기다려주기로 하고요.
같이 가길 정말 잘한 것 같네요. 둘이 자주 가던 카페였고, 모퉁이에 있는 통유리 카페라 안에가 잘 보이는데, 근처 길가에 차 세우고 가까이 가는데, 익숙한 그놈과 함께 옆에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보자마자 이렇게 일을 만든 바로 그 예비시모라는 걸 알았고요. 투샷을 보는데 진짜 어이가 없고 화가 나고 왜 같이 나와서 앉아 있는 건지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너무 열받아서 친오빠한테 저쪽 가 있으라 하고 그놈한테 전화했어요. 전화 받더니 어디냐고 마중 나오겠다고 기다리고 있다길래 왜 엄마랑 같이 나왔냐고 미쳤냐고 하니까 엄마가 저한테 사과를 하러 나왔대요. 자기가 진짜 뭐라 하고 연 끊고 싶냐고 난리쳐서 엄마가 정말 사과하겠다고 해서 같이 왔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밖으로 나와 저 있는 거 보곤 달려와서 미안하다고 다신 이런 일 없을 거라고 하라는 거 시키는 거 다 하겠다며 용서를 비는데 순간 내가 왜 눈물이 나는 건지 서서 울었어요. 내가 왜 그랬나 싶네요. 암튼 그땐 그렇게까지 비니 좀 흔들렸었나 봐요. 결국엔 시모가 앉아있는 그 자리까지 갔습니다. 별로 인사하고 싶지도 않아서 서 있었더니 하는 말이 앉아라. 그러고선 지 아들한테 잠깐 자리 비켜달라 해서 그놈이 싫다고 그냥 말하라고 하는데도 너 있으면 사과 안 한다고 저기 가 있으라고. 그때까지만 해도 아들 앞에서 사과하기가 자존심이 상하나 보다라고 진짜 난 너무 바보같이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그놈이 자리 뜨니까 하는 말이 왜 결혼을 안 한다는 거냐. 내가 우리 아들 대릴 사위로 데려간다는 거 눈 감아 준다고까지 했는데 뭐가 잘나서 늙은 사람 여기까지 오게 만드냐. 집 해온다고 너 잘났다 하는 거면 우리 집 들어와서 살고 내가 원하는 예단에 살고 있는 집 혼수 다 해와라. 그 말 듣고 준비해간 멘트 하나도 생각 안 나고 불과 몇 분 전에 흔들렸던 내가 등신이고 나는 이 새끼와 결혼하면 내 돈 주고 내가 종으로 들어가는 거다. 진짜 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나가서 진짜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시원하게 차주려고 나갔다가 오히려 한 방 더 먹은 기분? 진짜 사람 할 짓 아니다 생각돼서 지금 뭔가 착각하신 모양인데 저 여기 결혼 허락 받으려고 나온 거 아니고 그 거지 같은 집이랑 다신 얽히고 싶지 않아서 나온 거예요. 모아놨다던 돈도 거짓말에 반듯한 반지도 하나 못 해주는 형편이라면서 여자 쪽에서 이렇게까지 하면 그저 고맙다 하고 아들 행복을 바라셔야지. 지금 하시는 말씀, 행동 너무 추잡스럽다. 말하니 시모 얼굴 완전 울그락불그락. 저한테 던지고 싶었던 건지 앞에 있던 커피 제 옆으로 던지시더라고요. 내가 물 뿌리고 영화대사 날려주고 와도 시원찮은데 커피 던지니 반대쪽에 있던 그놈이 와서는 왜 그러냐고 미쳤냐고 소리 지르고 그거에 전 진짜 난생 처음 그렇게 소리 지르면서 악쓴 것 같아요. 그놈한테 니네 엄마가 냉장고에 침대에 명품 가방으로도 모자라 니네 그 거지 같은 집 가구며 가정까지 나보고 바꾸라는데 진짜 별 미친 인간 아니냐? 내가 그걸 해가게? 넌 진짜 천하의 망나니 같은 놈이고 니네 그 거지 같은 집에 시집 올 여자가 불쌍하다. 정신병자 너네 엄마랑 잘 살아라. 뭐 이런 말이었던 것 같아요. 저렇게 다다다 말했음 진짜 후련했을 텐데 막 횡설수설 그냥 말한 것 같아요. 다시 돌아가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이죠. 그 상황이 밖에 있던 친오빠 들어와서
그놈한테 너 그렇게 살지 말라고 내 눈에 한 번만 더 걸리면 세상과 인사할 줄 알라고 하고 저 데리고 나왔어요. 그러곤 오빠랑 맥주 한잔 하고 야구방망이도 좀 치고 왔는데 집에 오니 힘이 쫙 풀리고 아무 생각이 없어요. 전 그래도 제 수준에선 할 말 조금이나마 한 것 같아 나름 후련하네요. 청첩장 돌리기 전에 이렇게 된 거 진짜 하늘이 도왔다 싶어요. 그렇게 헤어지고도 미안하다 연락 오는 그 미친놈 답이 없네요. 암튼 많이 조언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세 번째 사연입니다. 구구절절 얘기하면 집안 사람 누가 알 것 같아 대충 씁니다. 남편과 저는 30대 초반 동갑으로 서로 사내에서 만났고 마음이 맞아 결혼까지 신속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뭐 말 그대로 딱 반반 결혼했고요. 양가에게 받은 것 일절 없습니다. 집이 시댁과 차로 20분 거리입니다. 시댁과 굳이 가까운 곳으로 고른 게 아닙니다. 저는 대학 시절 때부터 먼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올라와 취업까지 된 거였고, 남편은 원래 수도권에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원래도 시댁은 직장과 가까운 편이 아니었는데, 남편 취업이 확정되고 이사를 한 거라더군요. 통근이 편하도록 말이죠. 아무튼 이 사실 때문에 미쳐버리기 직전입니다. 결혼한 지 이제 반년인데 이혼하고 싶어요. 시모 때문인데 남편에게 말해봐도 별 소용이 없습니다. 차근차근 정리해보자면 처음 결혼하고 한 달은 눈치 본 건지 안 오시더니 그 다음부터 일주일에 한 번 저희 부부 퇴근 시간 비슷하게 항상 오십니다. 집 앞에서 마주친 적도 있고 아니면 퇴근해보니 집에서 TV 보고 계신 적도 있습니다. 시아버님까지는 안 오시고 시어머니만 오십니다. 아침에 대충 밥 챙겨 먹고 그릇을 싱크대에 넣어놓기만 하고 출근하는데요. 시어머니 오신 날에 보면 설거지가 싹 되어 있습니다. 물론 바쁜 저희 부부 위해서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아들 아침을 왜 그리 부실하게 차려서 주냐? 어쩜 싱크대에 밥그릇만 떡하니 있느냐? 냉장고에 보면 음식이 별로 없는데 또 그걸 접시에 덜어놓지도 않고 먹느냐? 아침은 그럴지 몰라도 나름 저녁은 성실하게 차려주려고 노력합니다. 제가 요리 솜씨가 썩 좋지 않아 매번 네이버 레시피나 동영상을 보고 만들어 챙겨주기도 하는데 야근이 잦은 회사라 그러기가 여의치 않은 것도 있습니다. 야근이 없는 날에만 반찬을 한 가지 만들어서 마른 반찬거리와 같이 내어주곤 하는데요. 아무튼 주방에서 설거지 하면서 뭘 그리 보신 건지 잔소리가 끊임이 없더군요. 그래서 저도 불퉁한 목소리로 한마디 하긴 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맞벌이라 땡땡씨 밥 차리기가 참 힘드네요. 그래도 나름 챙겨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더니 저보고 하시는 말씀이 맞벌이라도 아내가 할 도리는 엄연히 있다는 겁니다. 밤 늦게 퇴근을 해도 할 건 밤을 새워서라도 해야 한다는 거죠. 이러한 실갱이가 있으면 묵묵히 듣던 남편은 그냥 엄마 빨리 집에 가 하면서 얼른 내보내기 바쁩니다. 제대로 변명도 해주지 않는 남편이 미워서 싸운 적도 많습니다. 남편이 워낙 무뚝뚝한 성격이라 싸울 때도 말을 잘 안 해요. 그래서 답답해 돌아버릴 것 같습니다. 연애 시절에는 이러지 않았던 것 같은데 말이죠. 아무튼 그러기를 한 3달쯤 제가 참다 이러면 나 못 살 것 같다 말하니 엄마가 나이가 들어 그런 거니 저보고 이해 조금만 해줬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어차피 일주일 중에 한 번뿐이고 우리 야근하고 오는 날이면 금방 얼굴 보고 가버리시니 자기가 더 잘하겠답니다. 그게 당신 중재하는 방법이냐고 펄펄 뛰며 난리를 쳐야 하는데 그때 너무 피곤하기도 했고
오랜 시간 싸운 뒤라 그냥 흐지부지 넘어갔던 것 같네요. 그 후에도 회사 일이 너무 바빠 시모의 방문권에 대해 매듭도 제대로 못 지은 상태가 됐고요. 시모는 여전히 찾아오고 그나마 남편 말처럼 너무 바쁘고 야근이 많아져서 일주일에 한 번 와도 차츰 저희 부부 기다리다 그냥 가신 건지 오고 간 흔적만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참 점점 마주칠 일이 없어지다 보니 이제는 핸드폰으로 문자며 전화며 업무 중이라고 끊는 것도 하루 이틀입니다. 문자 내용은 부엌에서 말씀하신 내용 그대로 다시 읊고 계십니다. 아들 밥 주는 게 여전히 시원찮다느니 요즘 얼굴 보기 힘든데 일부러 피하느냐. 가장 스트레스 받았던 말이 있는데 그대로 문자 내용 써드릴게요. 한 달 전에 보내신 거예요. 같이 맞벌이 하지만 생활하면서 내 아들 돈도 쓰지 않느냐. 그만큼 밥도 잘 챙겨 먹이고 내조도 잘해야 그게 여자고 며느리의 도리다. 애는 언제 낳을 건지. 너가 내조를 잘해야 아들을 낳을 거다. 다 그게 복으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아들 낳는 게 내조 잘해서 돌아오는 복이다. 랍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주말에는 교회 일 하신다며 그때는 연락이 잠잠합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집에 오시면서 뭔가 제 서랍이나 옥장 등을 뒤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건 심증이긴 합니다. 눈앞에서 목격한 적은 없거든요. 예를 들어 저는 깔끔하게 서랍 안을 정돈하는 걸 좋아해요. 어지럽게 이 물건 저 물건 널브러진 걸 보는 걸 싫어하죠. 물건 찾을 때 귀찮거든요. 근데 살짝 뭐랄까 서랍 내 물건의 위치가 바뀐 느낌? 화장품 샘플 모아놓은 통의 위치가 살짝 바뀌어 있다던가 화장대 위에 스킨 로션 같은 기초 제품들의 위치가 바뀌어 있거나 쓰러져 있거나 제가 과민한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옷장 안은 걸어놓은 외투의 위치가 바뀌어 있거나 심지어 속옷 서랍까지도요. 그냥 어제 이 속옷이 위로 오게 둔 적이 없는 것 같은데 하는 의심이 듭니다. 일렬로 정리를 해놓곤 하거든요. 물론 바쁠 때는 조금 흐트러질 때가 있긴 하지만요. 말이 두서가 없네요. 아무튼 제가 너무 과민한 건가요? 부디 심증이길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때문에 제 신경이 너무 곤두서고 이 의심을 느낄 때마다 머리 끝까지 짜증이 치솟는 기분입니다. 남편이나 다른 사람에게 얘기해봤자 정신병자 취급받을 것 같기도 하고요. 물건 위치가 바뀌는 것 같다. 심증만 얘기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증거를 잡느니 마느니 하는 것도 지쳤습니다. 그래서 문자 목록 쫙 뽑아서 이혼하자고 얘기할 생각입니다. 우리 부모님에게는 참 죄송한 일이지만 일단 제가 스트레스 때문에 미칠 것 같네요. 제가 원래 스트레스를 받으면 탈모 증세가 조금 나타나곤 하는데 요즘 자꾸 머리털이 더 빠지는 기분이에요. 이걸로 이혼하는 제가 결코 이상한 거 아니겠죠? 이혼하자고 할 때 남편의 반응이 참 궁금합니다. 추가. 출근하고 아침에 이것저것 정리한 후 확인해보니 많이들 위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바보같이 왜 참느냐는 말씀이 많으시네요.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엄한 분이라 어른에게 절대 대들지 못하게 하셨어요. 저는 부모님한테도 부당한 일이 있어도 입도 뻥끗 못했었네요. 이건 사회생활 하면서도 계속 버릇처럼 그렇게 된 부분이라 아마 시어머니에게도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게다가 사실은 제가 가족사가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화목한 가정에 대한 갈망과 이혼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은 있습니다. 결혼한 지 반년 만에 이 이유로 이혼을 한다 하면 과연 주변인들이 뭐라고 할지 하는 고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것들을 제치고 이혼을 고민할 정도면 저도 꽤나 벼랑 끝인가 봅니다. 번호 바꾸는 거. 집에 드나드신 지 한 몇 주쯤 되었을 때 한번 해봤었는데 그때 집안 난리 났었죠. 집안 사람 알아볼까봐 자세히 못 적어서 아마도 다 전달을 못한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 울며 불며 들어 눕고는 사람 심적으로 괴롭히시고, 시아버지는 남편과 같이 무뚝뚝 스타일이라 저랑 부딪힐 일이 적었는데 그때만큼은 매섭게 저를 노려보시더군요. 그보다 더 짜증났던 건 남편네 고모님이라고 하시는 분인데 연세가 좀 많으십니다. 그분에게 일주일 내내 전화가 왔습니다. 어쩜 사람이 그럴 수 있냐고, 예의는 어디 팔아먹었느냐고, 억센 사투리로 2년 전년 욕을 하시는데 결국 제가 두 손 두 발 다 들었던 일이지요. 결정적으로 반년 동안 이를 참을 수 있었던 건 일주일에 한 번뿐인 방문에 주말에는 코빼기도 안 비치시고 연락조차 없으시니, 제가 워낙 둔감한 성격이라 금세 잊어버리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래에는 본문에 있다시피 회사가 바빠 마주치지 못했고 문자, 전화로 괴롭힘을 당한 거지요. 이게 문자나 통화 같은 것으로 부딪혀야 하다 보니 이제야 심각성을 깨닫고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글을 적어보니 가장 화가 나는 건 남편입니다. 이렇게 줏대없는 사람인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제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게 너무 화가 납니다. 그래서 이혼 생각을 한 거고요. 몇몇 댓글에는 이혼까지는 아니고 한 번 엎은 다음에 한 번 더 이런 일이 생길 시 이혼을 하라고 말씀들 주시는데 한 번 엎고 두고 볼까요? 마음이 이래저래 괴롭네요. 두 번째 추가. 몇 주 전 글을 쓴 사람입니다. 꽤 오랜 시간이 지나 글을 쓰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그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댓글을 주신 분들의 충고도 꼼꼼히 읽었습니다. 제가 많이 안일했다는 사실을 새삼 느꼈네요. 저의 근황은 현재 신혼집을 나와 친정에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조만간 회사는 사표를 내고 이직 준비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쯤 얘기하니 어떻게 된 일인지 궁금해 하실 것 같네요. 결국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댓글 주신 분들의 의견 몇 개를 참고하여 남편에게 제가 지금까지 시어머니에게 받은 문자들과 통화 목록을 보여줬습니다. 남편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며 사과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에게 더 이상 방문하시지 말라고 일러라. 당신이 제대로 중재를 하지 못하면 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죠. 그리고 당분간은 안방의 문을 잠궈두기로 했습니다. 또 아침은 서로 출근하느라 바쁜데 남편이 아침을 차리지 못할 것 같으면 그냥 아침 식사는 건너뛰고 회사에서 해결하든지 하자 했습니다. 남편은 잠깐 좀 성을 내는가 싶더니 바로 수긍해 줬습니다. 그렇게 문을 잠궈두고 딱 일주일째 되던 날 오후에 회사에서 근무하는데 전화에 불이 납니다. 딱 보니 시어머니더라고요. 전화 받으니 비명부터 지르십니다. 방문을 잠궈둔 건 무슨 의미냐고. 지금 너희 집 와보니 안방의 문이 열리지 않는데 이거 자기 못 들어오게 하려고 그런 거냐고 합니다. 기분이 나쁘다며 펄펄 뛰시네요. 할 말은 해야 할 것 같아서 입을 열어야 하는데 덜덜덜 떨려서 말이 안 나옵니다. 시모가 제가 잠시 조용해지니 계속 여보세요? 여보세요? 이젠 전화를 끊어? 하시더라고요. 그제야 할 말이 정리되어서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안방까지 들어가 보시는 거예요? 했더니 네 살림 사는 게 영 시원찮으니 내가 확인하고 정리해 줄 건 해준다는데 뭐가 불만이냐? 라기에 안방은 부부의 개인 공간이고 어머님이 확인해 보실 필요 없이 잘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결혼하고 어머님이 저희 집 방문하실 때마다 제 물건 건드리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 잠궜고요. 했더니 이 못된 것, 시모를 도둑년으로 모는 거야 지금? 그래서 제가 도둑으로 모는 게 아니라 사생활을 자꾸 침해하시잖아요.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내 아들 집인데 사생활이 어딨어? 랍니다. 말꼬리를 잡고 늘어지시는 게 대화가 끝날 것 같지 않아 중도에 그냥 끊어버렸습니다. 그러고는 수신 차단해버렸어요. 자꾸 전화 올리는 게 꼴보기 싫어서요. 퇴근길에 남편에게 시어머니와의 통화 내용을 모두 말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탐탁치 않아 하는 미묘한 표정이더군요. 자기가 잘 말해볼 테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식이고요. 그럼 이 전화는 어쩔 거냐 하니까 잠시 동안 놔둬보란 겁니다. 어차피 제 풀에 지쳐 그만두실 거라고요. 이런저런 대화를 하면서 집에 들어오는데 늦은 시간임에도 어머님이 거실 소파 위에 앉아 계셨습니다. 현관으로 들어오는 저를 보자마자 어머님이 이 미친 것 하면서 머리채를 잡아 휘두르기 시작하셨고요. 완전 낭장판이었죠. 남편이 억지로 떼어내고 최신 없이 뭐 하시는 거냐 소리 지르고 어머님은 이년저년 하며 욕을 하시고 저는 정신이 빠진 채로 현관문 앞에서 서 있었고요. 잠시 혼란이 진정되고 어머님이 얘기 좀 하자 하셔서 일단 안방에 들어가려니 안방 문고리 쪽 나무에 선명한 흠집이 있는 겁니다. 날카로운 걸로 긁은 것 같은. 어머니가 문이 잠겨 있으니 칼로 어떻게든 열어보려 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그 자리에서 이혼하자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소리를 버럭 지르면서 지금 누가 잘못한 줄 알고 이혼을 하냐 하고 남편은 지금 제정신이냐며 저보고 화를 내고 혼란스러운 그 상황이 싫어서 그 길로 나와 택시 타고 친정으로 갔어요. 다음날 출근은 당연히 못했고요. 출근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가 제 옷가지와 물건들을 캐리어에 챙기고 나왔습니다. 남편에게 끊임없이 전화와 문자가 왔었지만 보지도 않고 받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사건 이후 이튿날 회사에 출근하여 점심시간에 잠깐 짬을 내어 둘이 얘기했습니다. 난 더 이상 이 결혼 생활을 이어갈 이유가 없어 이혼하려고 한다. 이혼 서류 곧 보내줄 테니 확인해보고 재산 분할은 딱 반반 결혼했으니 반씩 가져가면 될 것 같다. 라고 했더니 이제 우리 결혼한 지 반년이다. 우리 엄마가 문제라면 내가 잘 중재하겠다. 랍니다. 당신의 태도가 너무나 미지근하여 이 사단이 난 것이다. 난 이제 당신을 믿고 싶지 않다. 그저께 내가 이혼하자 하니 당신이 되려 나에게 화를 낸 이유가 무엇이냐? 라고 했더니 네가 너무 쉽게 이혼을 생각하고 얘기하길래 화가 나서 말실수를 한 것 같다. 미안하다. 랍니다. 그래서 전 아무튼 나는 더 이상 어머님의 사생활 침해가 끔찍하게 싫다. 반년 정도 참았으면 많이 참은 것 같다. 게다가 이 문제로 하루 이틀 싸운 것도 아니고 당신은 이 문제에서 전혀 해결할 의지가 없어 보였다. 이만 갈라서자. 제 의지를 전달하니 남편도 더 이상 별말 없더군요. 이직하는 이유는 어느 정도 경력을 채우고 경력직으로 이직을 할 생각이었는데 차일피일 미루던 차에 현재의 남편을 만나 결혼까지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아무튼 지금이 기회라고 여길 뿐입니다. 여전히 가끔 남편에게 문자나 전화는 옵니다. 잘못했다, 미안하다는 내용이 대부분이고요. 굳이 답장은 하지 않습니다. 반년 동안 이 문제로 지리하게 싸웠음에도 남편이 보여준 태도는 너무나 실망스러웠거든요. 시어머니한테도 가끔 연락은 왔어요.
수신 차단을 해놓은지라 모르는 번호로 자꾸 거시는데 이게 누구 핸드폰인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이따금 받으면 버럭 소리부터 지르십니다. 욕설도 하시고요. 그 이후로는 모르는 번호는 절대 안 받게 되네요. 직업상 번호도 함부로 바꾸질 못하는데 곤혹스럽습니다. 답답한 후기인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그래도 더 이상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서 좋아요. 친정 부모님은 제가 울면서 그동안의 사정을 얘기하니 좀 받아들여 주시는 분위기입니다. 이혼에 대해 부정적인 분들이라 그런 분위기만으로도 저는 만족하며 조금은 정신이 편안해집니다. 아무튼 조언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네 번째 사연입니다. 저희 언니 그저께 상견례였는데 결혼 파토 났어요. 언니랑 남친이랑 3년 사귀고 남친이 프로포즈한 게 한 달 전인가 그랬어요. 언니도 결혼 정년기여서 바로 결혼 준비 들어갔고요. 사귈 때 한 번도 양가 식구들께 먼저 보여준 적이 없어서 언니가 먼저 남친 집에 들러 인사했었는데 그때 그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어이구 우리 잘난 아들 마음 누가 뺏었나 했더니 아가씨였네 이러더래요. 좀 심상치 않아서 그냥 웃고 말았는데 그 집 어머니가 이것저것 얘기하시다가 과일 갖고 와서 칼이랑 접시를 언니 쪽으로 밀더래요. 가만히 있었더니 과일 못 깎냐고 물어보셔서 과일 깎고 결혼 말씀드렸더니 요즘은 남자 쪽에서 집 해오는 거 다 옛날 얘기라고 모두 반반 해야 한다고 하시길래 언니도 알겠다고 했었대요. 그리고 우리 집에도 그 남자친구가 인사드리러 왔고 남자친구가 정말 싹싹하게 잘하시고 그래서 저도 그 자리에서 바로 형부 호칭 트고 잘 지냈어요. 정말 남자친구분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저께 상견례 날 우리는 한식당을 예약할까 했는데 그 집 어른들이 중식이 더 좋을 것 같다고 해서 중식당으로 예약하고 만났어요. 남자친구 부모님, 누나가 나오셨고 우리 집은 부모님이랑 저랑 갔고요. 처음에 서로 인사하고 따님 잘 키우셨다, 아드님 잘 키우셨다 이런 덕담하고 음식 먹는데 음식에 북경오리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갑자기 저희 엄마한테 땡땡 어머니는 오리 많이 드셨더라면 좋았을 텐데 안 드셔서 빵점 어머니가 됐네 이러셨어요. 무슨 소린가 했더니만 오리가 뭐 스태미너에 좋은가 보죠. 그런데 우리 엄마는 그거 안 드셔서 딸만 둘 낳았다 이러더라고요. 자기는 아들 딸 낳았으니 200정 엄마래요. 그러면서 제 언니한테 땡땡이는 200점 엄마 돼야 할 텐데 이랬어요. 이게 뭔 헛소리인가 싶었어요. 남자친구가 웃으면서 어머니가 아이들을 좋아해서 그래요. 이러면서 싹퉁머리 없는 소리하고 앉았고 저는 그때부터 불안해서 음식이 안 넘어가더라고요. 더 대박인 건 다음이었어요. 서로 집 이야기며 혼수 이야기며 하는데 그 어머니가 자기 아들은 어디 내놔도 안 빠지고 직업 완벽하고 돈벌이 완벽하고 얼굴도 잘생겨서 사실 결혼시키는 것도 아깝대요. 대놓고 그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었지만 이렇게 직업 차이가 나면 원래는 여자 쪽에서 더 많이 해오는데 자기네들은 신세대라서 반씩 하자는 거래요. 네, 남자친구 직업 좋아요. 약사거든요. 병원 상가 건물 밑에 약국 있잖아요. 그런 약국 해요. 그래서인지 일반 사기업에 다니는 사람을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언니도 진짜 우리 언니라서가 아니라 진짜 시집 보내기 아까웠어요. 사기업이지만 이름만 들어도 아는 외국계 기업에서 일해서 여성복지 좋고 육아복지 좋고 연봉도 나이에 비해서 많이 받아요.
근데 세상 물정 모르고 그런 얘기를 하니까 당연히 우리 집에선 기분이 상했어요. 아빠는 이미 얼굴이 굳어 있고 엄마도 말씀 없으시고 그래서 언니가 아, 그런 거였어요. 그럼 땡땡 씨가 집이며 혼수며 다 해와야겠어요. 저는 수입이 고정적인데 아무래도 땡땡 씨는 고급 자영업이다 보니 수익이 들쑥날쑥해서요. 땡땡 씨가 더 기우네요. 그러니 그 어머니가 그래도 사짜 남편 얻기가 쉬운 줄 아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사기업 다니는 여자는 야근 때문에 아이도 잘 안 들어서고 이러면서 헛소리 하는데 미친 줄 알았어요. 우리 언니 정시 출근해서 퇴근 자유롭고 물론 일은 빡세지만 진짜 만족하며 다니고 있거든요. 저게 뭔 소린지 기가 막혔어요. 그래서 집은 반반한다고 치고 넘어갔는데 갑자기 요즘 혼수는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혼수를 얘기해요. 혼수도 신세대식으로 하자고 모피랑 그런 거 달래요. 아니, 집은 반반하고 혼수는 여자가 해와야 할 기본은 해야 하고 자식 갖고 장사하는 게 어이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빠가 그럼 우리 쪽에서 집 해올 테니 사돈께서 혼수 준비하시는 거 어떻겠냐 했더니 아무리 시대가 바뀌었어도 혼수는 여자가 하는 거라고 뼈대 있는 집안이신데 그런 생각을 하시냐고 뭐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대박인 건 그런 말들이 오가는데 그 남자는 꿀먹은 벙어리처럼 말 한마디 안 하고 있고 시아버지 될 뿐도 아무 말씀 안 하고 진짜 기가 막혔어요. 언니가 잠깐 자리를 비웠는데 남자친구가 따라 나가길래 뭐 중재를 하겠거니 했는데 다시 돌아와서도 꿀먹은 벙어리였어요. 지네 엄마가 하는 말이 다 맞다는 건지 아니면 죄송해서 몸둘 바를 모르겠다는 건지는 몰라도 뭐 그렇게 입은 북경오리 먹는 데만 쓰더라고요. 후식까지 다 먹고 나서 언니가 드릴 말씀이 있다고 그러면서 사실 우리 집에서 땡땡씨 직업이 좀 걸려서 반대하셨었는데 그래도 사람이 좋으니 이 자리에 나왔다고.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무 직업이 별로라서 제 인생을 걸 수가 없다고. 아무래도 결혼은 힘들 것 같다고 죄송하다라고 말했어요. 엄마 아빠는 그때도 아무 말씀 없으셨고 남자친구가 무슨 말이냐고 난리여서 우리 언니가 무슨 소리긴 무슨 소리냐고 우리 오늘부로 볼일 없게 된 거라고 말하고 부모님이랑 다 같이 절반 계산하고 나왔어요. 언니는 힘들 것 같은데 진짜 아무렇지도 않게 남자친구랑 같이 했던 사진들 다 없애고 웨딩드레스 입어보라 간다 했던 웨딩숍에 전화해서 다 취소하고 다다음 주에 기분 풀러 가족들 다 같이 여행 다녀오기로 했어요. 뭐 저런 집구석이 다 있나 기가 막히고 저도 덕분에 혼자 살까 싶은 생각이 강해지지만 우리 언니가 저래 보여도 마음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마치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덤덤하게 일상생활하고 있어서 걱정돼요. 혹시 마음은 썩어갈지도 모르는 우리 언니 어떻게 위로하면 좋을까요? 추가. 조언을 이렇게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친동생처럼 조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니한테 술 한잔 하자고 말해보라고 하셔서 그럴까 생각했는데 제가 나이 차가 많이 나서 언니가 술 마셔도 저한테 힘든 거 얘기나 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진짜 언니한테 엄청 의지했었나 봐요. 그래서 혹시 언니가 나쁜 생각 할까봐 너무 불안하고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밤에 나쁜 생각을 많이 할 수도 있다고 해서 어젯밤에 언니한테 같이 자자고 하려다가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서 그냥 언니 방문 앞에서 잤어요.
이렇게 조언 많이 해주셨는데 뭐라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 써보면 아빠랑 언니는 출근하고 퇴근하고 평소처럼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엄마가 알아 누우셨어요. 그래도 내일 금요일이니까 오늘 술 마시고 싶다고 지금 언니한테 톡 보냈는데 언니가 좋다 그러면 말씀해 주신 대로 힘내라고 하고 언니 힘든 거 말하면 같이 욕해주면 되겠죠? 두 번째 추가. 언니 걱정 많이 했었는데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시고 조언해 주셔서 지금 많이 편안해졌어요. 너무 많은 분들이 댓글 달아주셔서 후기 같지 않은 후기를 써요. 먼저 지난주에 언니랑 술 한잔 하자고 톡 보냈다가 언니가 집에서 다 같이 먹자고 해서 금요일 날 집에서 파티 열었어요. 치맥할까 하다가 언니가 이제 두 발 달리고 날개 달린 것들은 꼴도 보기 싫다 해서 언니가 퇴근할 때 안주거리는 다 사가겠다고 해서 기다렸어요. 언니가 사온 게 족발, 꼼장어, 골뱅이 무침, 곱창볶음, 전부 발 없거나 네 발 달린 것들이었어요. 우리는 언니가 제일 걱정이었는데 언니는 일단은 홀가분하다고 오랜만에 좀 숨쉬고 사는 것 같다고 걱정 말라고 해서 한시름 놓았어요. 스트레스 받아서 못 먹던 거 실컷 먹을 거라고 각오하라고. 언니 양가 인사드리고 그럴 때 살 진짜 많이 빠졌었거든요. 엄마는 상견례 자리에서 자식 뒤에 숨어서 미안하다고 우셨어요. 엄마가 아빠랑 결혼할 때 할머니가 우리 외할머니한테 참 모질게 대했는데 그때 엄마가 고개 숙이는 외할머니가 그렇게 보기 싫었다고. 그래서 내 딸 시집 보낼 때는 절대 그러지 말아야지 다짐했었대요. 그런데 막상 딸 시집 보내려고 하니까 혹시 안 싸돈 드세다고 내 딸이 구박받는 거 아닌가? 결혼하고 나서 괜히 내 딸한테 화풀이 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아무 말도 못 하셨대요. 나중에 집에 왔는데 외할머니 생각이 많이 나서 그대로 알아 누우셨나 봐요. 언니 전 남자친구는 상견례 이후 언니 회사에 찾아오고 우리 집에도 왔었어요. 그때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 그 어머니가 농담을 즐겨 하시는 스타일인데 상견례 자리에서는 분위기 띄워보고자 그런 농담 하신 것 같다고. 그런데 조금 과했던 것 같다고 말했었나 봐요. 언니는 그냥 알겠다고 하고 돌려보냈고 다음날 우리 집에 찾아와서도 똑같은 말 하고 돌아갔어요. 그럴 사람 아니라는 거 알지만 혹시나 복수심에 테러하고 그럴까봐 최대한 좋게 무관심하게 돌려보내고 있어요. 언젠가는 지쳐 나가 떨어지겠지 생각하고 있고요. 여기 댓글 언니한테 다 보여줬어요. 언니가 진짜 감사드린다고 우리 엄마 높은 점수 받으셨다고 기분 좋아하고 있어요. 아무리 홀가분해도 덩어리지는 게 있었는데 그 마음을 이해받은 게 좋은가 봐요. 사이다 같은 후기는 아니지만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